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국민들은 100만 촛불의 힘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무려 100만 명이나 서울 광화문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시민의 힘을 발현을 한 셈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은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본격적으로 최고위와 원내대책회의를 각각 여는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정치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은 이재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늘 푸른 한국당 공동대표를 모시고 시국대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의원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합니다. 예. 대표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창당 작업은 어떻게 잘 되십니까? 예,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당을 네. 먼저 창당을 하고 네. 중앙당을 창당하려고 하는데 이미 3개 지역이 창당이 되었고 예. 이번 주가 되면 6개 지역이 창당이 되니까요. 예, 법적으로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는 시도당은 이번 주 되면 다 창당이 되죠. 그렇군요. 예. 참여가 상당히 활발하게. 예, 뭐 지역으로 가면 좀 참여가 예, 활발하고. 그렇군요. 예. 민중당 이후에 다시 또 창당 작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민중당 창당하고 처음 예. 창당하니까요. 민중당 때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민중당은 일종의 좀 진보적 정당이었기 때문에 네, 진보정당. 참여가 좀 제한적인 데다가 참여 자체가 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그때 좀 운동적 차원.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뭐 민주화 운동하기 위해서 예. 당을 만들었으니까 예. 이번에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예. 또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에 제가 창당하는 거는 네. 중도 실용주의적 정당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참여 폭이 더 넓죠.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중도 실용주의적 정당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좀 그렇습니다. 가벼운 예. 마음으로. 근데 이제 요새는 이념 정당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다 생각들이 이렇게 다 예. 많기 때문에 과거 같은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정당이 쉽지 우리가 않겠습니다. 민중당 할 때만 해도 네. 그때 이제 90년대 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원체 군사 독재에 오랫동안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달렸기 때문에 예. 일종의 그 이념 정당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참여하나 안 하냐 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네. 너무 군사 독재가 이게 장기화되고 이러니까 이념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수요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한국 정치가 너무 이게 기대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그것도 양극단에 대한 그 폐해, 네. 양 이념에 대한 폐해 이런 것들이 이런 공황 상태니까 지금은 뭐 어떤 이념을 내세워서 네. 정치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다소 그런 상황인 것 좀 같습니다. 항상 좀 아마 변화하는 네. 그런 거 발전적이고 변화하는 그런 그 정치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잡아가는 그런 정당이 양극단을 배제하는 그런 그 중도 실용주의 정당이 지금은 정말 필요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죠. 예. 지금 이 혼란의 전국이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한겨레에서 우리나라 언론 가운데는 처음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올린 게 9월 20일 경인 것 같은데요. 예. 벌써 이제 2달째 지금 이 국정 혼란, 국정 공백이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이 2달의 전 과정을 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로서는 뭐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올 것이 왔다. 예, 이게 왜냐 그러면 이것이 새누리당이 그 한계일 뿐 아니라 네, 소위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이 나라 보수 권력의 소위 한계죠. 수명이 다한 거죠. 보수 권력의 한계다. 수명이 다했다. 그래 보수 권력이 예. 자기 스스로 그 변화 발전하지 않으면 예. 박근혜 식의 정치는
그 수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그대로 두고 네. 다시 뭐 그걸 좀 고쳐갖고 어떻게 해보자 하면 그건 안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현재 이 박근혜 권력의 이그 국정농단이 소위 지적되고 네. 문제가 불거진 지 2달 됐다 그랬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승만 정권이 자유당 때 그 이승만 독재가 12년 동안 유지되면서 네. 그 무너지는 과정이 예. 그 최초로 그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네. 60년 2월 28일이거든요. 2월 28일 60년 2월 예, 28일. 대구 그 고등학생들이 네. 소위 그 일요일 날 학생들 등교시켜 갖고 예. 자유당 연설회장에 나가게 하는 거 그것에 대한 거부 운동으로 소위 반 그 독재 운동을 시작해 갖고 자유당이 완전히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것이 4월 26일 날 4.19 거쳐서 네. 4월 26일 날 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게 57일간 걸렸거든요. 57일. 예. 아. 그러니까 이 발로부터 예.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가 예. 그러니까 한 독재 권력이 자기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예. 역사의 교훈이죠. 동서고금을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독재 권력은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독재 권력이 예. 잘 버티느냐, 예. 민주주의적 국민의 저항이 예, 끝까지 가느냐, 이 싸움이죠. 지금 누가 이기나 이런 건가요? 지금 현재 박근혜 권력은 그냥 이런 다른 독재 권력하고 좀 다를 거예요. 어떻게? 왜냐 그러면 예. 이거 아버지의 독재 권력의 유산을 이어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소위 유신 정권이라든지 군사 독재 정권의 그 잘못된 점, 그 잘못된 점을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민주적 요소를 탄압한다든지, 언론의 자유를 네. 권력의 힘으로 탄압한다든지, 네. 권력의 힘으로 재벌로부터 돈을 뜯어간다든지, 예. 그걸 전혀 죄의식시하지 않고 네. 권력만 잡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박정희 그 군사 정권 때 이미 익숙하게 네. 했던. 했던 그런 그 수법, 그걸 본인이 잘 받고 또 본인이 또 무슨 구급봉사단인가 무슨 봉사단인가 네. 구급봉사단. 반대로 예. 가서 최대미 시켜서 재벌로부터 돈 걷어들이고 예. 하는 것들을 쭉 봤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생 보고 자란 게 그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죄의식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통해서 재벌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거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이라는 표현을 쓴 거군요. 기업들이 선의로 자기 냈다. 아버지 때도 그래 했으니까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돈 예. 걷어갖고 좋은 데 예. 쓰면 되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 좋은 데라니까 자기인데 좋은 데지 국민에게 좋은 데가 아닌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저는 뭐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네. 일종의 요즘 소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네. 말로 말하자면 저는 이명박 정부의 부역자잖아요. 부역자. 그러잖아요. 예. 뭐 그건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요즘 볼 때 왜 처음에 이 정권 들어서서 포스코 네, 뒤지고 포스코. 예. 소위 4대 방이라 그래서 뭐 예.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뒤지고 그다음에 롯데 그룹 뒤지고 네. 대우해양조선 뒤지면서 그때 세간에서는 비리가 있어서 물론 뭐 손을 댔겠지만은 이명박 정부가 이런 그룹들로부터 재벌로부터 돈을 걷어갔을 거다. 네. 대통령의 돈을 직접 걷었을 거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걷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박 대통령 당연히 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살아나온 과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졌는데 이명박 대통령 기업을 했던 사람이라 자기 기업할 때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를 경험했잖아요. 네. 재벌대 돈 갖다 주고 기업이 돈 갖다 바치는 걸. 그리고 본인은 다시 그건 안 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조사를 했는데 한 번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재벌로부터 돈 먹은 게 안 나왔잖아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다쳤잖아요. 친박이 더 다쳤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그 재벌들을 저렇게 뒤지느냐. 정말 세간의 말대로 이명박 정부를 뒤지려고 했구나. 예. 그런데 뒤져 보니까 좀 뒤졌겠어요. 그 권력의 힘으로 좀 뒤졌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현재까지는 네.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대통령. 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왜 그럼 그걸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뒤졌느냐? 네. 자기가 자기 아버지 때부터 권력을 잡으면 기업을 어떻게 돈을 걷어들이는가를 받고 직접 해왔으니까 네.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네.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지난 권력들도 혹시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고 뒤지는 거죠. 그러면 지난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비리 사건을 찾아내서 뒤져서 있으면 좀 처벌할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 그러니까 MB 정권 출신 관료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정치인들 싹 다 뒤져가지고 있는 대로 처벌하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해서 네. 자기네들이 이 비리를 덮으려고 했겠죠. 아니 그걸 네. 그러니까 왜 그래 끈질기게 뒤졌느냐 나오면 그걸 갖고 막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해서 네. 자기네들이 소위 최순실과 더불어 네. 한 이 부도덕하고 예. 정의롭지 못한 이 네. 부패한 곳곳에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네, 네. 이걸 이제 덮으려고 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추론이 하면 가능하죠. 같은 새누리당이지만 이른바 친이계, 그러니까 그 비박, 예. 친이계 비박계도 뒤져서 나오면 다 처벌하고 당연하죠. 망신 주고 해서 이른바 친박 정권, 친박의 나라 이런 걸 좀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추론이 안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왜 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친구들이 네. 용돈 사라가 예, 준다 예. 그러면야 예. 근거가 없겠지만은 네. 적어도 재벌로부터 뭘 들어먹겠다 그러면 네. 그게 뭐 몇 억이나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면 네. 그게 현금으로 주머니 넣어주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남잖아요. 네, 자료가 남죠. 요즘 세상에 예. 어디가 남아도. 예. 근데 그렇게 뒤져도 예. 그 자료에 돈 들어간 게 안 나오니까 참 오히려 그것 때문에 뒤지다 보니까 검찰로서나 뭐 국세 쪽으로서는 뒤지는 기술은 발전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순실 이것도 예. 잘 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 국민들은 최순실 씨는 정유대 씨의 부인 그리고 실제 이 정권의 권력은 이른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말대로 문고리 3인방, 청와대 얼라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실세는 정윤회 씨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의원님께서는 그 친박 중에 최순실 몰랐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위 새누리당 안에서 최순실의 존재는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그거는 2007년도에 우리가 경선 들어갔잖아요. 그때 네네네.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가 네. 세게 경선 들어갔을 때 네. 그때 최씨 일가에 대한 소위 그 자료들은 네. 뭐 사생활에 관계되는 거야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었지만은 네. 그러나 그 돈 관계, 예. 재산 관계 음. 이런 자료들은 그때가 다 나왔으니까 아. 그때 그건 또 우리 캠프에서 그게 출처를 조사해야 된다.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네. 그때 박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소위 친박이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2007년도 경선 때부터 친박이 형성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경선을 거치면서 네. 소위 친박의 그
충성했던 사람들은 최순실을 몰랐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박 이제 한때 친박이었던 한 의원은 우리가 알고 있긴 알고 있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긴 했는데 뭐 머리 해주고 뭐 옷 갖다 주고 뭐 그이가 그렇게 뭐 반찬을 잘해가지고 그 박 대표 집으로 뭐 김치도 해다 주고 뭐 반찬 해다 나르고 그런 집사 정도로 알았지 그 여성이 뭐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다는 생각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야 네. 좀 화장품 사주고 뭐 네, 옷 장 사주고 갖다 주고 뭐 그런 브로치 거야 갖다 주고 뭐 뭐 이런. 네. 몰라도 되는 거고 뭐 그야 네. 그야 뭐 개인 네. 사적인 관계 중요하지 않고 예. 그러나 그 최순실이 힘이 막강하다 하는 건 다 안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 네.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네. 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 주변에는 네. 어렵것 뭐 측근이라는 실세라는 게 그렇죠. 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통령과 직접 권력과 직접 안 가까워지면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반찬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이 정도 알면 네. 그 힘 정도 다 아는 거지 그거는. 반찬 갖다 줄 정도면 알조다. 예? 그죠? 뭐 그런 정도면 이게 뭐 부리는 관계가 아니, 아니라 그 정도는- 모든 거를 공유하는 그 정도는 힘이 추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지. 힘의 추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뭐 지금 그 최순실의 파워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최순실의 파워에 대해서 이게 문제니까 이걸 좀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리고 정상적인 정당 정치를 해야지. 이게 뭐 자꾸 그 뒤에서 뭐 비선에서 실세가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한 거냐라는 그렇죠. 목소리가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네, 그래 박근혜 최순실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일종의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네, 공당이 그렇죠. 예? 공당이 소위 국민을 위해서 예. 공적으로 권력을 그렇습니다. 행사해야 되는데 예, 그러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는 소위 공당의 정치인들, 거의 친박들 네, 예, 가만히 그 문제잖아요. 예. 가만히 있었던 자체가 예, 예. 가만히 있기보다 오히려 더 막 난리쳤어요. 보호했죠. 예. 공권력을 보호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도 그걸 은폐하고 엄호하고 예, 왜곡하고 예, 한 사람들이 문제고 예,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네. 하고도 그냥 이렇쿵저렇쿵 따로 다녔던 비박들도 문제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저게 안 된다 이거지. 나는 저단 안 된다. 새누리당 저건 안 된다. 어? 예. 내가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던 게 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만두고라도 그때 민주화운동하다 감옥상 그만두고라도 예, 2003년에 예, 그때 제가 그 어떤 그 인터뷰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가 있다. 네. 뭐 산업화에 기여했다면 그건 공이고 예, 민주주의를 예, 예. 탄압했다는 건 과다. 다, 예. 그 과로 보면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다. 그 과로 보면. 네, 네, 네. 근데 그 독재자의 딸이 공당의 대표가 되면 다이 되겠냐? 네, 안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2003년이에요. 2003년.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발도 늦추지 않고 네, 계속 비판하고 반대하고 네. 저러면 안 된다고 해온 게 지금 13년째잖아요. 예. 그러다 결국은 지난번 선거 때 공천 못 받고 쫓겨났는데 네, 공천 못 받으셨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고 들어가서 한번 들어갔는데 내 발로 걸어 나오기도 또 정치한 사람들이 네. 좀 뭐 하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차에 막 잘 쫓아낸 거니까 내로서는 잘 잘리신 겁니까? 내로서는 막 시원한 네. 그런 행보였죠. 아이고 막 네. 떨어는 졌지만은 예, 예. 잘 잘렸다. 또 그 집단으로부터 네. 이제 드디어 잘 나왔고 그리고 내가 그 당에 있을 때는 그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내가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당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갖고 10년 동안 야당하는 걸
이명박 대통령 정권 잡으면서 네. 10년 만에 여당으로 만드는데 네. 나도 일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네. 내 역할을 다 네. 해줬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네. 이제 잘리니까 아 이건 막 잘 잘렸다. 잘 잘렸다 이제 막 예. 안 그래도 내 발로 언제 나가나 그랬는데 그는 잘 나왔다 이제 이런 예.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당의 속살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20년이나 거기서 예.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들이 잘 들어야죠. 예. 그런데 그걸 말 안 듣고 내가 비판하면 저 사람이 야당이냐 여당이냐 그러고 그러면 나가지 왜 있느냐 그러고 그 소위 친박의 그 지금 말하는 그 소위 그 권력의 그 주구들이 네. 얼마나 많아 나를 괴롭히고 소위 그 심리적으로 고문하고 그렇게 했나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게 옳지 않다고 말을 했지만은 네. 그런 걸 보고 그게 옳지 않는 걸 보고 또 가만히 있었던 비박들이 이제 문제가 터져서 박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와서 저 난리 치는 것 아닙니까?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네. 그 사람들도 네. 피장파장이 돼. 그러니까 저 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겁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비겁하기보다 비굴을 한 거지. 비굴. 아, 비박은 비굴하다. 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저 안에서 비벼거렸잖아요, 그러고. 그래도 거기서 공천 받으려고 다 비벼거렸고, 눈치 봤고. 예. 그러면 또 그건 좋다, 그야. 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권력이 힘 앞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럼 판이 이래 됐으면, 네. 이거 우리 잘못된 거다. 네. 친박 너희들도 잘못한 거지만은, 네. 너희들은 물론 뭐, 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은, 네. 너희들을 보고 있었던 우리도 잘못된 거다. 이 달은 해체해야 된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게 없죠. 당장 깨고 나와야죠. 네. 당장 깨고 나와야 된다. 당장 깨고 이 당은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 예. 그 우리는 국민들 앞에부터 예. 공범의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 예. 우리가 그만둬야 한다. 예. 그렇게 선언을 해야 예. 그래야 그래도 이 나라의 보수 권력이라고 하는 게 네.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게 네. 그래도 국민들 앞에 그 사람들 그래도 잘못을 시인하고 뭐 양심이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라면 다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근데 당 해체 선언은 지난 일요일 뭐 한 50여 분 나와가지고 하시긴 하셨는데 탈당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해체 선언이라는 게 그게 눈 가리고 앙왕하지. 해체해갖고 또 저끼리 또 당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예요 국민들 앞에. 이미 국민들은 네. 당신네들은 수명이 다했다. 부패한 보수 권력은 수명을 다했다. 예. 당신네 좀 뒤로 좀 물러나고 예. 새로운 보수 권력이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이 좀 네. 등장해서 예. 나라를 좀 더 예. 이념 극단적인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예. 나라의 정치를 좀 발전시키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사람들 거기까지 못 느끼고 친박만 내리 공격하고 물론 친박은 공격 당해도 싸지만은 네. 내리 공격하고 막 이정현이 너 그만둬라. 탈당하라 그러고 그만둬라 가고 예. 예.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고 네. 지금의 새누리당은 박근혜 때가 묻었으니까 벗어 던지고 우리끼리 다시 또 하나 당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죠. 시대 흐름을 저렇게 못 읽으니까 저 당은 안 된다는 거죠. 시대 흐름을 저렇게 못 읽으니 저당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뜯어서 좀 그 해부를 해서 좀 그 여쭤볼게요.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좀 여쭐게요. 자, 당이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됐어요. 당장 내일. 그리고 오늘 뭐 변호인단 해서 그 구성을 해서 이제 조사에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건데 본인 스스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 조사를 받게 됐으면 당은 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당을 위해서라도 좀 탈당을 해서 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권을 또 죽어도 당에서 안 나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는요. 네. 대통령이 곧 국가의 권력이고, 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자기 개인 권력이 사권력이죠. 국가 권력을 사유하는 거죠. 사유화. 사유하는 예. 거죠. 그 당도 사유하는 거죠. 당도 내 거야. 내가 곧 다이다 이런 거지. 아, 내가 곧 짐이다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곧 다이다. 내가 새누리당인데 네. 무슨 내더러 새누리당을 나가라 그러느냐. 내가 다인데. 이건 북한이 이런데 북한이 이렇지 않습니까? 당과 뭐 네? 그거는 뭐 체제적으로 체제적으로 그런 그건 거니까. 뭐 우리는 네. 그런 체제를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그런데 어떻게 그 박 대통령의 사고는 예,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내 거고 에? 당은 내 건데 예. 내가 곧 새누리당인데 예. 뭐 내보고 뭐 나가라 들어가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어머.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러고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100만 촛불이 있는데도 안 나가요. 이러고도 만약에 정말로 국가 권력을 사고려고 하지 않는다면 네. 당과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네. 내가 새누리당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 지금 내 때문에 새누리당이 어려움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네. 내가 당직을 정리해줘야 돼. 그렇죠. 이게 그게 도리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죠. 예, 예. 어? 예. 이게 상식이죠. 예, 예. 그 상식은 뭐 비정사를 정상화한다고 그러니까요. 한번 이야기했죠. 맨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사이죠. 예. 그게 그잖아요. 정상이죠. 예. 그런데 내가 권력자니까 새누리당 내가 곧 새누리당인데 하는 건 비정사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비정사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0만 명이 나서 갖고 네. 저렇게 소리를 그러니까 거리에 나온 사람이 100만 명이라 그러고 예.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이면 예. 5천만 주에 예. 그런 5%만 찬성하니까 박 대통령의 입장은요. 그러니까 뭐 5천만이 다 여론조사 한 건 알겠지만은 예, 예. 어쨌든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내놓고는 예. 거의 다 반대한다고 보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된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당신 갖고는 안 된다 이래 예, 보는 것 예, 아닙니까? 예.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도 우리가 부끄럽고 예. 당신이 대통령을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예.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내가 다도 좀 잘못이 있어도 너 더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직을 계속 잘하고 국정에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요. 네. 장관들들어 예. 책임지고 예. 사퇴하세요. 예, 물러나세요. 예. 물러나세요. 이렇게 예,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럼 장관 답변이 이러잖아요. 예, 더 잘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진짜 이게 정말 우이독경. 더 잘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라디오 인터뷰 그랬잖아요. 네네. 독재 정권은 제발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그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받는다 뭐 그러잖아요. 네. 조사인지 수사인지 뭐. 네. 예. 근데 그건 사실 조사하고 수사가 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두 번째 사과에서 자기가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얘기했죠. 예. 그럼 책임 있으면 이미 뭐 수사를 끝난 거지 뭐 다 잘못 시인해 버렸는데. 네. 근데 참 그게 이게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아니 검찰 수사 받는 사람이 지금 외교, 국방, 뭐 경제 막 지금 다 혼란이고 난리고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국무회의가 안 열리고 수석비서관 회의도 회의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 경제부총리고 뭐고 지금 일도 못 하고 어정쩡한 이런 상황인데 이 혼란을 예. 계속 그러니까 국가가 불행하는 거죠. 국가가 본인이 버티는 건 좋은데 예. 뭐 본인 고집으로 버티는 거야. 예. 좋은데 예. 본인이 버티는 동안 나라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정치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 나라 경제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계의 뭐 분리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개인 소득의 뭐 1,000불 미만이라든지 300불 미만 이런 소위 세계 극빈국이라든지 네. 아주 후진국들 보세요. 작은 나라들. 정치가 안정된 나라가 없잖아요. 네. 혼자서 오래 한다거나. 그럼요. 권력, 예. 그건 경제가 안 되잖아요. 예. 정치가 안정적으로 발전 안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3만 불을 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경제가 되겠습니까? 사회 교육이 되겠습니까?
사회 문화 예술이 되겠습니까? 이 또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손 안 뻗친 데가 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부터 시작해서 문화부터 시작해서 예술부터 시작, 기업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말 타는 데까지 아마 소 타는 사람이 대학 들어간다 그러면 소 타는 데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안 그래요? 예. 그러니 손이 안 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가 아니죠. 예. 이게 나라, 내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 그래. 예. 이게 터져서 이게 나라가 아니라고. 예. 그런데 그럼 이게 빨리 나라가 되게 하려면 네. 어쨌든 예. 뭐 다소 억울한 것도 있고 사실 왜곡된 것도 있고 사실 와전된 것도 있긴 하지만은 네. 민심이 천심이라 그랬잖아요. 네. 100만 명 이상의 거리에 나와서 나를 나가라고 할 때는 네. 무조건 나간다. 음. 무조건. 무조건 하야 하는 것이 답이겠지만은 네. 또 정치엔 절차가 있으니까 네. 무조건 퇴진하겠다. 모든 대통령의 권한은 중앙 내각으로 위임하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 처분을 바라겠다. 네. 하고 딱 정리를 선언을 정리를 해줘야죠. 해줘야죠. 예. 그래야 경제가 되든지 교육이 되든지. 예. 심지어 지금 최순실의 딸이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뒤지는데 예. 아마 좀 더 가면 그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뒤질 거예요. 그럼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꼴이. 진짜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는데 57일이 예. 걸렸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위가 일어나서부터 네, 물러갈 4.19. 때까지요. 예. 물론 자유당 독재가 12년 동안 하면서 네. 많은 반민주적 행태가 있었지만은 네. 그러나 3.15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서 이제 네. 표면됐잖아요. 이번에도 최순실이가 드러나면서 네. 표면화됐지 그 이전에 그럼 그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최태민부터 시작한다면 그게 네. 몇 년 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부터니까 네. 그때부터 이미 이 불행의 씨앗은 시작이 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네. 비정상적인 예. 관계가 이게 결국은 예. 최순실 사건으로 터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표면화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예. 중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나오고 초등학생들이 지금 교실에서 지금 퇴진하라고 예. 하고. 타고 다니고 예. 이렇게 드러난 것이 지금 한 아직 2달 안 됐죠. 표면화되긴. 예. 그렇죠. 그죠? 예. 2달 아직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과정이 예. 그러니까 옛날에 독재 정권을 답습할 게 아니고 좀 더 나라를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최순실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직을 물러나든지 네. 이전 후퇴를 하든지 예. 해야지.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그 시사저널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5천만 국민이 다 나와서 나가라고 해도 저 여자는 나갈 여자가 저도 그거 아니다. 봤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맞는 소리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를? 그리고 탄핵하고 막 그러면 물론 제도적인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럼 또 18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국민들은 하루 한 날이라도 지금 저 양반 저렇게 계시면 안 탄핵을 된다고. 하거나 예, 대안 없이 네, 뭐 당장 물러나거나 하면 시간이 걸리죠. 예, 다음에 그렇습니다. 쓰기를.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의 네, 그 일말의 양심에 국민들이 호소하고 네, 또 투쟁하고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헌법에 보장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네, 국회가 선출하는 거국 중립 내각에 넘기겠다. 네, 중립 내각에 넘기겠다는 거는 총리인데 넘기겠다니까. 그렇죠. 예, 넘기면 예. 이게 첫 단계 우선이고 1단계. 1단계고 예, 2단계는 거국 중립 내각이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빠른 시일 안에 네, 소위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쌓이고 쌓였으니까 네, 분권형 개헌을 빠른 시일에 맞춰 갖고 네, 그리고 내년 4월 이전에 네, 국민 투표를 해서 예, 이게 이제 국민들 앞에 통과가 되면 예, 바로 그때 대통령 임기를 중단하고 하야를 하고 예, 하야하고 그 헌법에 의해서 예. 새로운 정부의 선거를 하면 예, 이제 그 헌법의 경과 구정을 두고 하면 시간이 좀 있죠. 네. 그럼 저거 늦어도 네. 내년 4월 이전에 네, 앞으로 한 6개월 이전에 예,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킬 수가 있죠. 아, 그죠? 예.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가려면 예. 여당은 지금 저 여당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여당은 네. 지금부터라도 진짜 반성하고 네. 이 정치 열정에 협조해야 되고 네. 야당도 벌써 권력이 대권이 자기네들에게 넘어온 것처럼 아니 넘어온들 뭘 합니까? 이 체제 갖고는 마찬가지지. 그렇죠. 대통령이 된들 야당이 또 반대할 거고 5년 내내 또 싸울 거고 네.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요? 대통령이 된들 정권을 잡은들 우리가 정권 잡으면 잘하겠다. 그건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네, 김영삼 정권 때는 김대중 정권이 우리가 되면 잘한다 그랬고 김대중 정권 때는 노무현 정권이 우리만 되면 잘한다 그랬고 노무현 정권 때는 이명박 정권이 우리가 되면 잘할 거라 그러고 이명박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이 우리가 되면 잘할 거라 그러고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되면 잘할 거라고. 예. 군사 뭐 그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군사 정권 예. 그건 군사 독재니까 놔두고 그거는 예. 그 내놓고 예. 예. 그래서 민주화 이후의 문민 정권들이 가면 갈수록 권력의 부패나 이것이 점점 심하고 예. 국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예. 가치 더 나아진 게 없잖아요. 예. 그럼 이 제조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잡아도 마찬가지죠. 그게 뻔하잖아요.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 기회라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단임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배가 일었다는 것을 네. 아주 극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한 거죠. 그건 이제 엎어야 되니까. 반면교사네요. 그건 오히려. 안 된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예. 어제 함세영 신부님도 비슷한 말씀을 그랬어요?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퇴진 선언하고 네. 다음 총리가 들어서서 정국을 수습하고 네. 분권형 개헌 준비를 하고 개헌안이 마련되면 네. 총선을 대선을 하고 대선을 하고 하야하고 그러니까 예. 개헌안이 통과되면 바로 하야 선언을 하고 예. 그것이 늦어도 예. 내년 4월 이전에 다 끝내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까지 내년 4월 이전에 다 끝내야 그렇죠. 된다. 충분하죠. 지금 여야가 지금 정신 차렸을 테니까 예. 합의하면 이미 개헌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미 그동안에 여러 부분에서 네. 개헌안 우리도 분권형 개헌안을 지금 네, 만들어 내놓은 네. 게 있고 예. 그래 그 개헌안을 갖고 여야가 특위에서 모여서 같은 거는 넘기고 네. 차이점은 토론하고 예. 하면 2달 안에 끝나거든요. 그럼 국민투표 붙이려고 하면 내년 4월 안에 끝납니다. 네. 그러면 4월에 들어가서 하야를 하고 대선을 치르면 대통령 임기가 단축이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임기가 단축이 되면 그렇죠. 예. 거의 실제로 임기가 한 8개월 뭐 정도 네. 단축되잖아요. 한 예, 뭐 예. 한 뭐 6개월 정도. 네. 그 정도 단축은 지금 어차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거국 내가 위임하는 데부터 네. 임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법적인 자리만 있는 거지. 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질서 있게 한 독재 정권이 질서 있게 후퇴시켜 주는 것도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적 역량입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적 능력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부당한 정권은 정의롭지 못한 정권은 임기 중간에라도 물러낼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미 12일 날 제가 왜 그 평화적 정권 네, 교체를 네, 5단계 방안을 예, 제가 예, 예.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지금 뭐 오늘 아침 시간 말씀하신 보니까 거의 뭐 내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독재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예. 소위 시민의 저항권도 행사해야 되고 예. 한쪽으로는 독재 정권을 평화적으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적 역량을 예. 성숙시키는 거고 나라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이 두 가지의 전제가 네. 박 대통령이 빨리 오늘이라도 수사받기 전에 네. 퇴진 선언하고 국회에서 예.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예. 총리를 추천해 달라. 헌법에 보장하는 모든 권한은 위임하겠다. 그게 우리나라 헌법 86조에도 네.
국무총리는 대통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행 헌법에도 대통령이 갖는 모든 권력을 총리에 위임한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총리에게 그 대통령 권한 권한을 물러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뽑아내야 돼요. 네. 어? 그렇죠. 그 내각도 그 뽑은 네. 중립총리에서 구성하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총리만 갖고 되겠냐? 지금 있는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그러니까 거국 내각의 총리가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 거쳐 통과되면 네. 그 총리가 내각을 그 내각의 구성권까지도 네. 총리의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은 다 총리에게 위임한다. 총리에 위임한다. 예. 거국 내각의 중립 총리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위임받은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걸림돌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버틸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이 더 세지겠죠. 이번 주말에 더 많이 나온다. 뭐또 안 그래도 물러갈 때가 어차피 100만이나 나와서 네. 물러가라 해놓고 네. 안 나간다고 예. 아 그럼 관두자 뭐 이렇게 할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럼 어차피 국민들도 끝을 보는 거죠. 저항도 끝을 보는 거죠. 그때 되면 불행하게 물러가게 될 수도 있죠. 불행한 게 물러난다는 게 어떤 뭐 강제적으로 물러가게 할 수도 있겠죠. 국민들이 힘이. 예? 그 4.19 때하고 물론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 분위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대표님께서는 4.19를 겪으신 4.19 세대이시기 때문에 4.19하고 11.12하고 비교하면 국민의 저항이 좀 어떤 형태로 지금 그때 국민의 저항은 권력이 폭력으로 나오니까 네. 국민도 폭력적 저항을 했잖아요. 아하. 이거는 비폭력 무저항이잖아요. 지금의 저항은. 네. 평화적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평화적 저항. 그만큼 성숙된 거죠. 국민의 의식은. 네. 국민의 의식은 성숙됐는데 네. 독재 권력은 성숙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저항이 좀 더 거세지고 네. 국정의 모든 부분이 네. 점점 마비가 되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지요. 네. 예를 들면 그 우리 국민 가운데 누구도 불행한 최후를 원하진 않을 원하지 것 않죠. 같습니다. 제가 4.19부터 시작해서 4.19 때 물론 고등학생으로 참여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소위 최현대사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예. 군사 독재 때 네. 5번이나 감옥 가고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예. 예. 대학에서 쫓겨나서부터 지금까지 야당 국회의원, 여당 예. 국회의원 예. 다 하고 예. 정부의 이명박 정부 때는 예. 장관도 장관도 해보고 그거 다 해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에 있어봤잖아요. 네. 정치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제가 뭐 삐뚤어지게 네. 왜곡하거나 정치를 통해서 내가 뭐 부를 축적하거나 이런 내 개인적으로 권력을 항유한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물러가도 지금 내가 계속 감옥 안 가시고. 감옥 안 가고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뭐 예. 그리고 뭐 옛날 국회의원 되기 전에 살던 그 집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 내 눈으로 볼 때는 많은 걸 소위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공중전까지. 겪어봤잖아요. 네. 고문도 당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가봤고 도망을 다녀서 몇 년간 도망도 다녀봤고 네. 국회의원도 해봤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나라가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가 점점 발전돼 가는 가운데 정치를 해야지. 네. 정치가 점점 안 되는데 계속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또 국민에 대해서 그것도 일종의 그 지금 그것도 죄악이죠. 네. 그래서 내가 계속 주장했던 게 네. 이 권력 갖고는 나라가 안 되니까 분권형으로 권력을 바꾸자라는 개헌을 내가 예. 이미 근데 지금 분권형 개헌 했잖아요. 그 얘기만 조금만 짚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분권형 개헌도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 집정부제냐, 의원 내각제냐, 아니면 4년 중임제, 정부 통령제냐. 어떻게 분권할 거냐. 뭐 그 이것도 제가 좀 그 우리가 이제 개헌안을 네. 이미 2010년도에 이제 개헌안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네, 예. 지금 그걸 또 보완해서 네. 이제 소위 헌법 개정안이 네, 네. 완전히 예. 늘 푸른 당 이름으로 예, 이제 예. 나왔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또 드릴 텐데 이 이원 집정부제는 이제 유럽에 그런 게 있는데요. 네.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고 네. 대통령은 사실상 권한이 거의 없는 네. 그런 거고 내각제도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데
권력이 거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통일해야 통일할 때까지는 국군 동수권이라든지 네. 소위 국방에 관한 권한, 그렇습니다. 외교 통일에 대한 권한은 예.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에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대통령이 네. 예, 통일이 될 때까지는 예. 예, 나라의 외교 통일, 국방에 관한 예. 최후의 권한은 최종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갖게 만들고 예.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는 내각에다가 넘기고 또 내각은 가급적이면 여야 의석수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예. 요게 이제 이번 개헌은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거 이제 예, 다 시대 예. 흐름만 다 해야 되겠지만은 네, 뭐 기본권 예, 문제, 그렇죠. 뭐. 권력 구조만 말하면 예, 네. 그래도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는데 네. 대통령은 외교 토일 국방에 관한 권한만 갖고 예. 나머지는 내각에다 넘기는. 아하. 그리고 그 대통령은 나라의 중요한 외교 토일 국방에 관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아. 선출하고 예. 선출하고 국민- 예. 그렇습니다. 국민이 직접 해서 뽑고 예. 또 그러니까 외교 통일의 일관성을 위해서 네. 잘하면 네. 4년에 한 해 안에서 중임할 수 있는 아, 4년 중임으로. 그렇습니다. 예.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죠. 아. 이게 제가 주장하는 개헌안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내놓은 개헌안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게 나라 안에 모든 권력이 몰릴 이유도 없고 그러네요. 무슨 대통령이 최순실을 지켜서 뭐 문체부 예산 따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무슨 대통령이 무슨 뭐 예산 따져가고 무슨 늘품 체조한다고 가서 손 흔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나라를 희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각은 내각대로 하는데 네. 내각이 잘못하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내각 사퇴하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헌법은 내각이 잘못해도 책임을 못 지는 것이 헌법에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내각 수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행정부 수반과 원수를 겸하니까 예. 세월호 같은 것 해도 행정부 수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수반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5년 단임으로 선출되어 놓으니까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또 여당은 사유화해갖고 네. 여당은 또 대통령 눈치만 보고 야당 5년 동안에 정권 잡으려고 내내 싸우기만 하고 그러니 정치가 안 되고 그러네요. 대통령 주변은 대대적으로 감옥 다 가잖아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노무현 대통령 친형님, 네. 이명박 대통령 친형님, 네. 박근혜 대통령 아들보다 더한 최순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주변의 권력이 네.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을 이대로 놔두고 네. 무슨 야당의 정권 잡는다고 무슨 뾰족수가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기회에 네. 아주 최순실 사건 난 기회에 네. 대통령이 이전 후때 정권 퇴진 선언하고 국회는 이걸 받아서 네. 거국 중립 총리 뽑고 빨리 네. 분권형 개헌 준비하고 네. 그리고 내년 4월 어차피 4월 달에 이대로 가도 재보궐선거는 있잖아요. 네, 네. 그 선거를 여러분 치를 게 뭐 있습니까? 4월 그때 다 해버리자. 그렇죠. 예. 개헌안 국민 투표하고 하야하고 예. 그때부터 날짜 잡아서 네. 대선 치르고 예. 그럼 되잖아요. 이 수순대로 하면 좋은데. 그럼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이 그렇죠. 되잖아요. 예, 만약에- 그리고 국민들이 네. 저희 민주주의적 의지도 충분히 나타내는 네, 거고 네. 독재가 평화적으로 독재가 평화적으로 물러간다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적 역량이 예. 정권이 임기주에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네. 나는 그런 방법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프로세스대로만 돼준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신 것처럼 이른바 친박 핵심 실세 그러니까 종노릇 박근혜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좀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의 구체제 친일부터 군사 독재까지 부역하면서 그동안 이른바 집단의 최순실로 존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해주고 엄호하고 그러면서 또 뭐 이런 돈도 챙기고 권력도 챙기고 이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온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모순이 그거 아닙니까? 네. 해방되면서 친일 잔재가 살아났고 네.
그런 소위 반민주적 반민족적 행위를 해온 사람들이 예. 계속 권력의 자리나 권력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네. 이른바 보수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권력을 유지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모순의 핵심인데 예. 그게 이제 터진 거죠. 터진 것이 예. 최순실이라는 걸로 그렇습니다. 터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최순실을 덮고 그것도 보호하고 거기에서 이득이나 보려고 떡고물라도 그렇죠. 얻어 먹으려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예. 친박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만약에 새누리당이 해체되고 저끼리 다시 당을 만든다고 하면 네.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예. 그 사람들은 일단은 정치에서 예. 좀 물러나야죠. 정치에서 물러나라. 물러나야죠. 예. 근데 뭐 우리나라가 뭐 민주주의니까 예. 뭐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지만 예. 국민들이 예, 표로 만약 심사합니다. 선거를 한다면 예. 이제 그런 사람은 그만 뽑아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그 대통령의 문제를 인식한 국민들이 100만이나 나와서 촛불을 들고 쓰레기 하나 안 남기고 깨끗하게 질서 유지하면서 그 100만이 얼마나 이게 숨통이 막혔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뭐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 어린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 위대한 국민들이 왜 선거에서 투표만 해서 정치인들을 왜 그렇게 예. 그런 양반들을 뽑을까? 거기에 선거구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선거구제 함정이 있다. 소선국으로 하는 거는 네. 한 지역에 한 명 뽑잖아요. 예, 예. 한 지역이 많아야 유권자가 20만 내외잖아요. 그렇죠. 20만이 다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유권자가. 맞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소선구제 하면 후보가 네.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예. 조직적으로 네. 소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동창을 활용한다, 지역 향후를 활용한다, 네. 지적으로 활용한다. 네. 그래서 표를 예. 또 뭐 정치 공약으로 활용한다 예, 이렇게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개헌하면 아. 선거구제도 중대선거제를 바꿔야 합니다. 아.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 인구 100만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갖고 네. 한 100만 단위에 4명씩을 뽑는데 네. 예?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한 뭐 3명 3, 4명 뽑고 예. 예. 농촌은 인구 밀도는 적지만 지역이 넓으니까 그렇죠. 한 4, 5명 뽑고 예. 해서 예. 그 50개 선거구로 나누어서 중대 선거구제로 하고 네. 정당은 다당제로 해야 됩니다. 정당은 다당제로. 예. 양당제로 하면요. 예. 연립정권 난다 하더라도 두 당이 붙으니까 싸우기는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불안하기는. 예. 예.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예. 다당제가 그 가능한 토양을 만들어주고 네. 다당제는 아주 보수적인 정당 없을 수도 없잖아요. 예. 극우 보수 정당도 있고 예. 좀 중도 실용적인 예. 정당도 있고 예. 또 진보적도 아주 예. 예. 극진보적인 아주 예. 그런 진보 정당도 있고.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없을 예. 수도 없고 예. 있고 예. 좀 중도 진보적인 정당도 있고 예. 이렇게 국민들이 선택이 폭이 아, 선택지가 많아요. 그 지역에서 예. 1번부터 4번까지 네. 뽑거나 1번부터 5번까지 뽑거나 네. 1번부터 3번까지 뽑으면 네. 뭐 자기가 네. 당대로 네. 당을 좋아해서 뽑을 수도 있고 사람을 사람이, 좋아해서 네. 저 사람은 저런 당도 있어야 된다. 저렇게 주장하는 환경 문제라든지 뭐 기타 많잖아요. 네. 주장하는 게 예.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됐으니까 예. 저런 사람들도 예. 정치를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니까 요새 엄마들은 환경 문제, 녹색당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지지하는 예, 사람들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애들 먹는 거 뭐 이런 거. 국회에 예. 들어가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다당제가 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다당제. 이번에 예. 개헌을 하면서 네. 권력만 분산할 것이 아니라 예. 행정구역도 개편해서 지방 분권도 강화하고 선거 제도를 고쳐서 다당제가 가능하게 해서 예.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하게 해갖고 예. 그래 나라를 예. 아까 지적하셨듯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나라왔던 나라 안에 예. 소위 권력 구조의 모든 모순 네. 사회 병리 현상을 박근혜 시대로 끝내고 박근혜 시대로 끝내고 구체제로 종결하자. 그래서 다음 예. 시대는 예. 신시대는 예. 이제 예. 새로운 형태의 나라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자. 이렇게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죠. 네. 그죠? 그래야지 뭐 최순실 쇼크, 박근혜 쇼크로서 임시 모면으로 대통령만 홀라당 바꾸고 예. 딴 건 그대로 다 그대로 가져가면 네.
마찬가지죠. 몇 년 가면. 그러니까 마치 이번 기회에 네. 그야말로 이 상황 혁명적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00만이 거리를 나온다고 하는 거는 나라 안으로 보면 혁명적 상황입니다. 예. 혁명적 상황이니까 정치제도 권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모든 구악, 네. 소위 시대 구악. 흐름에 예. 부응하지 못했던 거는 좀 고치고 네. 국회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예. 여야가 협조하고 예. 야당도 이미 자기네들 정권 다 잡아서 우리 잡으면 5년 또 한다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나라를 이번 바- 기회에 예, 예, 예. 내가 대통령이 안 돼도 나라는 바꿔놓고 바꿔진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더 낫지. 아니, 그럼요. 안 그러겠어요? 예.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불안하게 보다가 새로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정말로 통일될 때까지 나라를 네. 제대로 예. 끌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죠. 지도자라게. 예.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태도 단계적으로 수습하고 네. 지방 분권도 하고 행정구역도 좀 고치고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도 고쳐갖고 네. 박근혜 시대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건 다 정리를 없애고 좀 하자. 예. 싹 없애고 예. 새롭게 나라를 출발해보자. 네. 이 선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 개인도 그렇습니다. 예. 공자가 59비라 그랬어요. 네. 60세가 돼 보니까 59세까지 산 것이 말짱 잘못이었다. 네, 지금부터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한 인생도 그래요. 네. 한 인생도 70을 살아보니까 네. 69세까지 산 게 다 잘못 살았다. 다 한 것이다. 예. 잘못도 많고 뭐 잘못한 것도 많고 엉터리한 것도 많고 그때는 옳다고 해서 아각 세웠지만은 70이 되고 보니까 69세까지 살았던 것이 다 헛것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지난 날은 잘못을 인정하고 네. 용서를 구하고 예. 지금부터 내가 다시 살아야 예. 되겠다. 예. 한 인생도 그래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제 때 나라를 빼앗겼다가 네. 그 봉건 왕조 무능력으로 나라를 뺏겼다가 네. 해방 이후에 예. 근 70년간 네. 나라가 유지돼 왔는데 네. 나라가 잘된 점도 많지만은 네. 결국 잘못된 점이 오늘날의 나라를 발목을 잡은 것이 이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걸로서 우리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자. 이 차원에서 네. 개헌도 논의해야 되고 정치 제도도 논의해야 되고 선거 정당 제도를 논의해야지. 네.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있으니까 그 자리만 달라당 바꾸면 된다. 이거는 저는 이 혁명적 상황에 맞지 않는 처방이라고 봅니다. 네. 그 저는 그 정치인들이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정말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구체제, 이른바 식민지부터 군사 독재까지의 구체제를 청산을 좀 하고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으로 나라를 그야말로 나라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운명에 저 첫 단계에 지금에 있는 네. 20대 국회의원들이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좀 그걸 자각을- 제가 늘 주장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주장을 해왔는데 예. 나라를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네. 한 발 좀 더 나가면 네. 국회의원들 들으면 길길이 뛸 일이지만은 예. 하십시오. 예. 대통령도 임기를 중단하고 네. 그만두고 대선을 치르니까 네.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네. 새로운 헌법에서 대통령을 치르니까 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국회의원들도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그만두겠다 하고 4년 임기를 맞추어서 네. 대통령 국회의원 총선거를 아예 이겨해갖고 진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정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각오를 하려면 네. 국회도 개헌안이 발표된 것과 동시에 예. 그만두고 다음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함께 뽑아갖고 네. 정말 글자 그대로 새로운 나라를 네.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가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국회의원 임기가 뭐 1년밖에 못 했든 뭐 반년밖에 못 했든 자기를 버려야죠. 네. 왜? 구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에 내가 참여를 하려면 네.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이 기득권 이건 내놓겠다. 네. 새로 심판받겠다. 네. 이거는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이 선거제도 정당 다당제로 고치면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네. 국회의원도
임기가 남아있지만 그건 구헌법에 의한 임기니까 박근혜 시대 임기니까 네. 같이 정리하고 새로 하자. 이렇게 나가면 네. 이게 혁명적 상황에 국민들이 박수칠 일이죠. 네. 아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은 이걸로 끝내고 새로 나라를 한번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여해 주겠다. 네. 이렇게 나가야 나는 나라가 된다고 봐요. 아, 그럼 참 멋있겠어요. 네. 그럼 이게 지금의 혁명적 상황에 예. 국민들이 바라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과연 동의를 할까? 아니 새누리당이 지금 뭐 다 없어져 가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동의하기 쉽죠. 이러나 저러나 망한 거니까. 뭐 있으나 없으나 예, 뭐 이미 똑같이. 지금 누가 새누리당 다시 나온다 찍겠어요. 제자마자 다 찍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걱정 안 하는데 네. 예? 예. 원래 망한 집은 걱정 안 해요. 이게 저 사람 어차피 이판사판 망한 거니까. 예. 이게 저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아. 나는 오히려 민주당이 문제다. 그분은 야당이 예. 야3당이 예.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 좋다. 막 대통령도 새로 하는데 국회의원도 새로 하자. 예.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면 예. 나라를 새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의하면 헌법, 정당법, 선거제도, 지방분권, 행정구역 모든 걸 그런 새로운 나라의 흐름에 네. 맞추어서 고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 조금 고치고 요거 조금 고치고 저거 조금 땜빵하기 시작하면 예. 또 이게 나라가 또 예. 이게 신질선지 구질선지 이게 알 또 수가 없는. 알 수 없이 되잖아요. 예. 그죠? 뭔가 지금 국회에서 통 큰 결단을 예. 해서 새로운 신질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결단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진짜 이야기 이 언론에 나와서는 처음 아니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처음 예, 하는데 예. 물론 내가 그 인터뷰에 뭐 예. 페이스북에 올리긴 예, 하고 예, 뭐 예. 소소하게 발표는 했지만 예. 이렇게 공개 방송에 나와서 내가 처음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마 예. 좀 네. 뭐 대통령 선거 다시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뭐 국회의원 너까지 나가라 하는 거는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왜 나가냐 뭐 네. 그렇게 반발이 심할 텐데 뭐 나도 국회의원 20년 해봤잖아요. 네. 한 번, 두 번 하면 됐지. 네. 그 뭐 오래 한다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판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정치를 하지. 옛날에는 정치 가라 그랬어요. 4.19 이전만 해도. 4.19 이전만 네, 해도. 정치가. 예. 뭐 이렇게 훌륭한 정치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5.16 나고부터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네. 기업인과 똑같이 취입이 돼버렸어요. 네. 기업인 그러잖아요. 예, 기업인. 정치인. 예. 어? 예. 완전히 막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예. 근데 요즘 와서 정치꾼이 돼버렸잖아요. 부르기를 사람들이. 네. 정치가가 정치인이 됐다. 정치꾼이 됐다. 예. 그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다시 정치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만들어라. 시대적 변화를 좀 만들어 달라. 예. 내가 국회의원 아니니까. 네. 그래도 나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지는 뭐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다 그러지만 난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할 만큼.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예. 국회의원 한 번 해도 그만두면 다 국회의원이고 내처럼 5번 해도 예. 그만두면 다 똑같고 그러니 그러기보다가는 명예로운 새로운 정치가로 복귀하는 게 더 현명하다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래 이야기했는데. 그 대통령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알고도 이런 범죄를 뭐 정말 그 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까지 활용을 하면서 최순실하고 소통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이런 건데요. 대통령이 수사를 받게 되는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은 지금 이게 뭐냐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리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 국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베 총리가 이제 트럼프를 만나러 직접 뉴욕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굉장히 위중한 특히 이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이 위중한 국면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은 매우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국민들께 그리고 또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왜 이러는지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지. 예. 예, 정치 국민 여러분들께 뭐 오랫동안 제가 그냥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뭐 약간 거슬리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대통령께서도 권력을 사유화하면 자기가 저지르는 모든 악행위나 모든 불법 행위가 자기에게 다 정당화 생각이 됩니다.
권력을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단이 나라의 권력을 사유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좀 물러나시고 좀 권력 사유화를 내려놓고 일단은 좀 헌법에 보장된 모든 대대 권한을 네. 좀 넘겨주시고 퇴진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분노는 멈추지 않지만은 이 분노가 표출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 드립니다. 네. 그 한일 정보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물론 뭐 정부는 북한의 정보를 일본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지금 이 판에 네. 나라의 모든 부분이 수습되어 있는데 네. 그거 뭐 한두 달 늦게 한다고 그래서 무슨 큰일. 무슨 큰일이 날 것도 아닌데 하필 한일 정보 군사정보 교환 군사정보 예. 교환 그걸 지금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 더 토론하고 더 검토하고 예. 국회에서도 더 논의하고 그건 좀 시기를 늦춰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에서조차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이해할 이유가 수가 없다. 없죠.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 아,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내는 제안이 좀 네. 여야 정치인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방송을 그 여야 정치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상당히 참고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